이런 시간들이 쌓여가면 서로에 대한 오해나 어떤 편견 같은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애정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입니다. 오늘은 성향이 전혀 다른 남녀가 어떻게 연애를 행복하게 하고 또 7년간이라고 하는 부부 생활을 사이좋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12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이 차이 뿐만이 아니라 MBTI 검사도 전혀 다른 성향이 나왔습니다. 저는 ESTJ이고 저희 아내는 ENFP입니다. 뭐 MBTI에 보면 연애 공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파국적인 관계, 파국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빼고는 다 다르죠. 저는 뭐 ESTJ는 엄격한 관리자형이어서 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 뭐 사실적인 거 이런 거를 추구하고 뭐 계획된 거 외에 새로운 거 들어오고 새로운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려워합니다.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뭐 ENFP의 별명이 뭡니까? 왕성한 생기발랄한 활동가형, 뭐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파크형이죠.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걸 좋아하고 반복적인 그런 것들을 좀 지겨워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재작년인가부터 유튜브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어떻게 유튜브를 저렇게 쉽게 쉽게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쉽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고 뭐 그런 거는 제가 훨씬 경험이 많죠. 저는 목사고 또 십몇 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유튜브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너무 쉽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저 타고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혀 다르죠. ESTJ와 ENFP는 정말 너무 다릅니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너무 달라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MBTI 전문가가 ESTJ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납득이 되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납득이 될 때만 일을 시작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기존에 알려진 방식을 조금 변형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 뭐 그러면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창조해 내라?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MBTI 교육 과정 중에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ESTJ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ESTJ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는 감각형이에요. 감각형이고 아내는 직관형입니다. 인식하는 것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또 저는 사고형이라 진실 그리고 사실에 관심이 많고 아내는 감정형이어서 사람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남녀가 사실 여기에서 많이 부딪히죠. 꼭 MBTI의 성향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여자분이 뭐 친구랑 싸웠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와가지고 남자분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아, 뭐 이런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이래서 참 속상하고 참 뭐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네. 막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뭐 어떤 누가 잘했냐 못했냐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가 참 많이 속상했겠다. 이렇게 해야 그 마음이 만져지고 그 마음이 좀 풀릴 텐데 남자들은 대체로 뭐 합니까? 자꾸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여자분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또 저는 또 ESTJ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뭐 심정대화 아니면 뭐 그런 감정에 대해서 말해라 막 이러면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감정 어떻게 말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또 저는 판단형이라 계획된 거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융통성이 부족해요. 그런 단점이 있죠. 또 아내는 계획된 것도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뭐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또 쉽게 아주 잘합니다. 일을 굉장히 쉽게 잘해요. 제가 이것도 좀 약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제 아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제 머리에 아내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항상 좀 있었어요. 물론 아내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 이해가 안 되네를 그래서 그랬구나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나를 그래서 그랬구나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더 좋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성경에는 건강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 하니까 그냥 막 서로 막 도와주는 거 이런 걸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 과잉보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녀 양육에서 방치도 굉장히 안 좋지만 과잉보호도 그에 못지않게 좋지 않습니다. 과잉보호라는 게 뭡니까? 자녀가 스스로 경험하고 또 겪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것을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미리미리 막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과잉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돼요? 무능력한 사람이 돼요. 그 문제를 만나서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직면해서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마음도 더 단단해지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나가면서 실력이 늘고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 기회를 부모가 박탈하는 거죠. 과잉보호를 해서.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막 다 도와주는 게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서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의 핵심입니다. 덮어놓고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보시니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면이나 부족한 면을 보면서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뭐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각자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특히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1 플러스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그만큼 서로 돕는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시너지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성향을 잘 알게 되면 왜 저래? 왜 저래가 아니라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로 바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심리검사의 그런 어떤 결과가 성향이 전혀 다르다고 나오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향이 다르면 다른 점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칙,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그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심리검사를 했을 때 차이가 나니까 안 되겠다. 너무 너랑 나랑 너무 다르구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돕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로 이해하고 돕는다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약식 심리 검사는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심리 검사에서 검사의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다 모여서 그런 결과 성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MBTI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있어요.
애니어그램을 플러스로 하면 더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애니어그램 유형이 1번 유형의 2번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검사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고그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에고그램 검사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전문 상담사 분에게 받을 때 에고그램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각자의 그 부모에게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 부모와 어떤 애착을 했는지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심리검사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심리검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심리검사도.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다투면서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안 싸우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이 좀 가라앉고 서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어떤 것이 화가 났었는지, 어떤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되거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래서 다툴 만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런 감정이 들고 이런 말을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감정을 좀 추스릴 수 있고 누를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면 서로에 대한 오해나 어떤 편견 같은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애정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에로스적인 뭐 이렇게 감정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판단 유보, 판단 중지.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이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네,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중지하세요. 내가 상대의 마음이나 생각을 예상하는 것,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관계가 틀어지고, 특히 남녀 사이의 관계는 그것 때문에 틀어지게 됩니다. 물론 눈치 있고 센스 있는 그런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예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대화하면서 들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듣는.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 부부들이 이 예상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관계가 깨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 안 맞아서가 아닌데, 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 예상 때문에 안 맞는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당장 그런 뭐 예상이나 편견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지만 이때 필요한 건 뭡니까? 자기 성찰입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든지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자기 성찰과 메타인지를 자꾸 하다 보면 내 인격도 성장하게 되고, 또 남녀의 이성 문제, 부부관계의 관계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연애 생활을 하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또 남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면, 공부하면 더 좋겠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애와 결혼 생활이 성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연애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연애가 안 되는데 아이디어가 막 샘솟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맥스웰 몰츠가 얘기한 게 뭡니까? 성공을 하려면 행복한 마음 상태가 돼야 된다.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해야 창의적이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또 일의 능률도 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본 많은 부부들이, 서로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막 깎아내리고 서로 힘들게 하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관계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막 샘솟고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연애하는 방법, 부부 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배워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연애 관계도 배워야 됩니다.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 학교랑 건강한 부부 관계, 그것에 대해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뭐 연애를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부부 관계를 더 좀 좋아지게 하고 싶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913-6654 여기로 전화해 주시고 과정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녀 차이에 대해서,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는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교육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행복하세요.